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오늘 주가 좀 밀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대부분의 코스피 쪽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다. 뭐 중요한 거는 역시나 연기금 매도가 나왔는지를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거의 뭐 양매도에 가깝게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종가가 어디에 찍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면 돼요. 네, 예민하게 뭐 음봉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막 뭐 키보드 내려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일단 55,000원. 가장 하단에서 중요한 가격은 지켜줬습니다. 뭐 57,000원을 방어해줬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57,000원을 타이트하게 막아주기에는 좀 굉장히 힘들었고, 또 56,000원은 앞구간에 뭐 3번 정도 지켜준 라인이긴 한데, 뭐 이렇게 55,000원 찍고 다음날 56,000원 만들어주면 그냥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대부분의 매도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쪽, 금투 쪽에서 나왔거든요. 전날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날에 코스피로 당연히 이제 만기일에는 힘을 좀 주고 끝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단기 좀 착실한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박자 오늘도 안 맞죠. 네. 네. 그렇죠. 박자가 오늘도 안 맞았고, 오늘은 기관이 박자를 좀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환율 같은 것도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환율이 한번 튀긴 했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ECB도 금리를 동결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오늘 금리를 동결했고, 뭐 어차피 미국도 지금 당장은 금리 동결 쪽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차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6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쪽의 금리가 어쨌든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환율에 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대부분 개입이 들어옵니다. 상단을 완전 열어놓고, 물론 오늘 뭐 1360원, 뭐 70원 라인 거기를 정말 뭐 1년 5개월 만에 뚫어준 거긴 한데, 지금은 증시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랑 하방의 압력을 줄 만한 모멘텀들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단의 특정 라인이나 아니면 그 저항 라인들이 명확하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쉽게 고점 찍으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나라 경제에도 문제가 되는 만큼, 물론 이런 환율 같은 거에 개입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뭐 다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YCC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좀 눈 감아주고 있는 거고, 뭐 거기는 뭐 기초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고, 예, 각 나라들이 지금 결국에는 환율 문제들이 다 껴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뭐 늘 그랬듯 정말 환율 문제다 하는 순간에 대부분 이제 환율을 꺾여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소동이 노이즈를 만들어 주고 있죠. 뭐 그건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이 뭐 대리전을 하든 뭐 지네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게임을 하든, 뭐 테마라고 해봤자 지금 일단은 움직이는 게 유가 쪽, 석유,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런 애들이 액션을 주고 있는데, 테마 움직임이 확실히 가하진 않습니다. 이전처럼 시장이 막 와르르 무너질 때는 테마 상한가 같은 거 막 4-5개 나오고 그 중에 막 2개가 같은 테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움직임까지는 안 나와요. 네, 반도체가 여전히 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을 분할로 매수해 가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뭐 윈드 주가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내일은 짧게 나오든 뭐 길게 나오든 양봉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날 55,000원과 56,000원, 뭐 56,000원 넘겨주면 좀 더 좋은 거고, 55,000원만 지켜주면은 지금 당장의 차트에는 흐름에 문제가 되는 부분 없기 때문에 종가 그냥 요 캔들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 요게 윈드가 보여줘야 하는 그 최소한의 가격 라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는 4,000원대로 잠깐 이탈하고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아래 꼬리를 또 잘 만드는 종목이니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지 오후장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관 매도가 지금까지 들어온 거에 비하면은 강하다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고 또 숫자 수량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월요일 날 데이터 하루 더 보고 오늘의 이 흐름이 하루 더 이어지고 이틀 이어지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 데미지가 들어가겠지만 월요일 날 양봉만 보여주고 기관 쪽이 파란불만 보여주지 않으면 윈드는 기존 관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주신 게 있었나요? 연말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면은 진짜 미국 경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이야 언론에서 저렇게 나오지만 또 중간에 다음 달 되고 다다음 달 되고 했을 때 지표 같은 것들이 좀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확률 또 확 올라갑니다. FED 워치 뭐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정이 필요할 때 명분을 만든다? 이 정도로만 딱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베어링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똑같아요. 이전이랑. 네, 요 큰 흐름 밖으로 벗어나올 때 그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단으로는 8,000원만 지켜주면 된다. 결국 수렴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또 삐져나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뭐 전고점 도전하는 포지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양매도 맞았고 뭐 연기금 매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금투 외국인들이야 뭐 지수 안 좋으면 프로그램으로 매도 물량 뿌리는 거 늘 고정 패턴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캔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 주도 업종을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 좀 여유롭게. 지수도 어차피 돌려 나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저점 찍은 지 이제 하루 됐고요. 그게 저점일지 아닐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저점을 2번 찍고 3번 찍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야 우리가 보통 하단 라인 이제 얼추 잡혔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줘야죠. 그래서 주말은 그냥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무료 종목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합니다. 시스윈드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들로 한 주 동안 단기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수익 챙겨가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